안녕하세요.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과천 지식정보타운 그 신혼부부리 그 일반 분양 쪽 관련해서 공공 쪽은 따로 다룰 거고요. 공급 방법이 좀 틀리기 때문에 일반 분양에서 이제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지금 어떻게 나올지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번에 그 다자녀 쪽은 제가 한번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과천 지식정보탐 그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고요. 일단 그 공급이 지금 될 만한 예정지는 여기 그 S1 블럭, S2 블럭, 그리고 S4 블럭, 그리고 여기 S5, S6, 여기 S8 블럭. 그리고 지금 왜냐면은 원래 그 신혼부부 특별공급은요 그 원칙이 좀 있어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면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북일해 같은 경우는 그 이번에 그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그 일반 분양에서는 공공에서 나올 수는 있겠는데 일반 분양에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요거는 제가 이제 넣게 된 거는 이게 지금 예정이 이렇게 그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이거보다 이제 면적이 초과되면은 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예정이니까 그래서 이 중에 한번 그 나올 수는 있고요. 면적이 이렇게 85제곱미터 이하가 좀 이렇게 다 있으면은 다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공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그 다자녀랑 똑같이 일단 특별 공급 참고로 신청자들은 그 일반 분양 만약에 그 신청자 중에서 1순위 자격에 해당되시면은 일반 공급으로도 이렇게 중복 신청은 가능해요. 그리고 그 대신에 이게 특별 공급이 이제 하루 전에 신청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당첨이 되면은 두 군데 같이 당첨이 되더라도 일반 공급 무효 처리되고 일단 특별 공급 당첨이 우선됩니다. 물론 특별 공급 떨어지고 일반 공급이 당첨되면 당첨된 거고요. 특별히 이렇게 해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공급 신청 뭐 유의사항이라고 할 뭐 공고문이 이제 확실히 나오겠지만 그 일반 공급 신청 하루 전에 보통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일반 분양 관련해서 일반 분양 여기 별도로 제가 공고일 전에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랑 좀 1순위 정도 내용들을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이제 구독을 눌러 놓으시면은 이게 지금 제가 올려놓은 내용 다 여러가지 세금 정보부터 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과천 지식정보타운 일반 분양 또 1순위 조건 또 정리했고요. 그리고 공공 분양에 대한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도 여기 같이 정리해 놨으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 구독 눌러 보시면은 여기 제가 이런 내용들을 한꺼번에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그 한번 신청 그 특별 공급 우리 일반 공급 지식타운 그 민간 분양입니다. 공공은 제가 별도로 좀 룰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저기 말씀드려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영상 보시다 보면은 그 내용 제가 올려놓을게요. 자, 일단은 모집 공고일 현재 이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이게 좀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따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그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제 특정상 전에는 이제 5년이었는데 이제 7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과천지식 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그 서울, 경기, 인천 그 결혼, 혼인기간 7년 이내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이거는 뭐 이 얘기는 배우자가 됐건 남편이 됐건 이게 신청을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 이제 주택법이 좀 개정되면서 일단은 원칙입니다. 혼인 신고일 이후 계속 무주택자의 하나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재혼도 물론 포함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이제 2018년 12월 전에는 그랬어요. 그냥 공고일 당시 무주택이면 됐는데 이게 좀 강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만약에 주택을 처분을 하셨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자격은 되는데 일단 1순위는 안 돼요. 뭐냐면은 그 처분 후 2년 경과돼야만 공고일 기준으로 2순위로 자격이 부여가 돼요. 어떻게 보면 좀 인기 지역은 2순위로 들어가야 되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이건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청약통장 조건은 일단 그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이제 민간 분양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청약 예금이나 청약 종합 저축, 예, 그 가입한 중에서 이제 지역별, 면적별, 예, 여기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금액이 있습니다. 만족해야 되고 청약 부금도 예, 가능합니다. 납입 인정 금액을 예치하신 분들은. 그리고 참고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제가 여기 별도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예, 항상 무주택 구성원은 특별공고 꼭 따라다니니까 이거 좀 인지해 놓으시는 게 나중에 분양 청약 때 좀 유리하실 거고요. 청약 예금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내용 다 정리해 놨으니까 거주지를 변경하셨거나 이렇게 바뀌었을 때 예치금 조건 어느 정도 어떻게 만족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요. 이 내용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무주택 나중에 이제 만나이 계산하는 게 많습니다. 청약 관련해서 요거는 제가 또 만나이 좀 알기 쉽게 설명해 놨으니까 예, 보시면 되고요. 예, 지금 제가 찾기 어려우면 구독 누르시면은 요 내용들 다 제가 올려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다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그 청약 자격 그 조건도 만족해야 되지만 이제 일단 소득 기준은 또 필수로 만족해야 됩니다. 이 소득 기준을 한번 보면은 뭐냐면은 그 해당 연도 월 소득 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월 평균 소득 기준이 120% 이하. 좀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은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뭐 130% 이하.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내용이 뭐냐면은 요겁니다. 저기 참고로 이렇게 보세요. 요거는 지금 2017년도예요. 올해 2019년도죠. 2019년도인데 이제 2018년도 기준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제가 나온 거로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올 상반기 2019년 상반기엔 요걸 적용했는데 아마 이번에 나오는 거는 아마 요 금액이 적용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3인 있죠. 3인 있죠. 3인. 지금 100%가 540이죠. 500만 원에서 좀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요 기준으로 아마 나올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요. 아마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소득 기준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3인 이하 가족, 뭐 자녀 한 명 있다. 그러니까 3인 이하 가족은 월 평균 소득 540만 원. 4인 이하는 600만 원. 뭐 5인 이하는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130%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배우자가 같이 벌 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분이. 같이 벌 때는 합산소득, 요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는 없는데, 이걸 120% 해보면 금액 나옵니다. 100%에서 120% 이렇게 하면은, 그걸 한번 계산해 보세요. 미리 예상하시라는 겁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올 거라는 거. 예, 이렇게 예상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소득 기준은 일단 요 기준을 만족해야 됩니다. 이게 초과가 된다면 그 신청 자격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요거 볼게요. 그리고 이제 특별 공급은 또 이런 식으로 공급해요. 이제 아까 제가 민영주택이라고 했죠? 그 특별 공급 세대수에 예를 들어서 특별 공급이 뭐 10가구 공급한다 그러면 세대수 뭐 75%면 7여 가구 되겠죠. 7가구. 그거를 월평균 소득 기준 그 100% 이하인 분한테 우선 공급이 들어갑니다. 우선 공급이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그 100% 이하. 자, 즉 혼자 볼 때는 요 금액 이하인 분들한테 이 75%가 먼저 배당이 되고요. 그리고 배우자 소득이 있을 때는 여기 지금 120% 없지만 이거 120% 해보면 나옵니다. 예, 고금액 해당하는 분들한테 먼저 공급을 하고 그 다음 그 나머지 25%죠. 25%는 이것도 전년도 이제 요거 기준으로 아마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 혼자 볼 때는 여기 120%는 없는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예, 120% 이하인 분한테 이제 공급이 되고 또 같이 배우자랑 소득이 있다. 그럼 130% 이하 분들한테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를 다 이제 초과하게 되면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되고요.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소득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올해 2019년도 버는 금액으로 만약에 연봉이 올랐다. 그러면 그거로 감안해야 됩니다. 올해 기준입니다. 이 소득 기준이라는 거를 가지고 작년에 번 소득 기준이 아니라 올해 소득 기준을 갖고 요거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 금액을.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1순위겠죠. 자, 1순위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1순위는 일단 자녀가 있는 분이면 돼요. 한 명이라도. 예, 자녀가 없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자녀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이 1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2순위는 물론 자녀가 없는 분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공급 방법은 아마 제가 이제 예상을 한 거가 아마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과천시 이번에 그 지식정보타운은 민간 분양에서 특별 공급 나오게 되면은 30%를 일단 과천시 1년 이상 거주자한테 공급이 들어갈 거고요. 20%는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한테 공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경기도 1년 미만 서울, 인천 거주자 이렇게 공급이 될 거예요. 제가 예상이라고 써놨는데 요거랑 크게 뭐 틀리지 않게 아마 공급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 정도 기준으로 어쨌든 과천시 1년 이상 거주자는 좀 유리해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 기준으로 이제 나올 것이다. 예상치니까 좀 미리 준비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공급하는데 거기서 이제 동순위가 있을 수 있죠. 뭐 30%그 공급이나 20%나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또 공급하느냐 같이 이제 똑같이 몰리게 되면은 일단은 이럴 때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 수를 따집니다. 태아나 입양 포함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먼저 공급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 자녀 수가 이제 또 같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예, 이런 형식으로 진행될 거고요. 예, 제가 이거를 좀 진작에 올린다고 그랬는데 이제 다른 거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지금 좀 올리게 됐고요. 일단 다음에 이제 노부모 부양 뭐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좀 다뤄드릴 거고요. 공공 분양 그쪽 내용도 제가 계속해서 이제 다룰 테니 그러니까 올려놓을 거고요. 예, 저기 어쨌든 저기 필요하신 분은 이제 구독 눌러 놓으시면은 예, 제가 올려놓은 영상 여러 가지 세금 내용부터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그 과천지식정보타운 예, 신혼부부 특별공급 예, 자격 조건부터 뭐 1순위 공급 방법에 대해서 일단 알아봤고요. 뭐 예측도 해봤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부동산 세금 알려주는 남자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